안녕하세요, 블라인드입니다. 일렉트리파이 G80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직접 타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냥 차를 타보고 느끼는 점만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 참고를 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87.2kWh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고요. 산업부 인증 기준으로 427km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은 앞, 뒤 모터 합산해서 272kW의 출력을 내고요. 이 내연기관으로 환산을 하자면 370마력에 71.4토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라면 뭐 3000cc 트윈터보급 그런 가속력이 아닌가. 제로백 제네시스 기준으로 측정을 했을 때 스포츠 모드에 넣고 0km에서 100km까지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 시간은 4.9초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초대 차량부터 빠르게 느껴지고요. 5초대 차량은 좀 무섭고 이게 4.9초다 보니까 어떤 가속력을 보여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만, 근데 뭐 직접 해볼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밟을 수 있는 대로만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기존의 내연기관 플랫폼의 전동화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이 전기차로 개조를 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일렉트리파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주행거리가 짧다거나, 지금 아이오닉 롱레인지가 370km였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57km 정도가 긴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점은 좀 유익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350kW급 초고속 충전을 하면 10%에서 80%까지 22분이면 충전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요거는 실외 온도가 25도 기준입니다. 겨울 같은 좀 영하의 온도에서 충전을 하시면 심할 경우에는 뭐 100까지도 걸린다고 해요. 완속 충전기는 약 9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이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완속 충전기 물리시면 꽂아놓고 다음날 운전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속이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외관에서 봤는데 앞쪽에 그릴이 막혀있긴 막혀있어요.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충전구가 이질감이 없습니다. 그냥 그 그릴의 한 부분처럼 되어 있고요. 저는 아예 전기차라고 해서 다 막아놓은 것보다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기존의 내연기관의 디자인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전기차의 특성을 살리는 이런 게 아직까지는 우리 눈에 익숙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휠 디자인은 터빈에서 영감을 얻은 휠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크 굉장히 많고요. 저는 처음에 딱 본 순간 가장 걱정되는 건 세차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를 정말 날 잡고 닦아야 된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EGMP 플랫폼이 아닌 기존 내연기관 플랫폼의 배터리를 밑에다 깔다 보니까, 앞, 뒤에 모터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것들도 들어가겠죠, 시트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존의 내연기관은 좀 폭 쌓여있는 느낌, 내가 이 운전석에 폭 쌓여있던 느낌이라면 G80 전기차는 시트 포지션이 좀 올라와 있어서 이거를 더 내려갈 순 없나, 이 정도 생각이 들 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좋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도 일정 부분 모터에 자리를 내주면서 광활했던 G80 내연기관의 트렁크가 아닌 조금 공간을 내주는 그런 트렁크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골프백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하나는 가로로 하면 들어간다고 해요. 다음으로 가격 말씀드리면, 개별 소비세 3.5% 기준으로 8,281만 원이 시작입니다. 시작 가격이에요. G80 전기차가 나온다고 했을 때 뭐 국내나 국외나 대부분 이제 9,000에서 1억 사이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할 것 같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전기차를 구매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못 받죠. 9천만 원 이상에서는 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반면에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사이에 차량 가격이 위치하면 보조금의 50%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427km로 산업부 인증도 받았고, 여러분들도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기존의 예상 대비 좀 저렴하게 나온 건 맞습니다. 이 보조금을 의식해서 나온 것 같긴 한데, 물론 8,281만 원이라는 가격이, 그런 돈이 작은 돈이 절대 아니에요. 국내외 기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예측했던 가격을 대비해서 싸게 나왔다는 거지, 다른 의미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궁금해 하실 만한 게 정숙성이잖아요. 왜냐면 엔진이 없고 모터로 출력을 대체하기 때문에 소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부의 소음이 좀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 차량 G80 전동화 모델, G80 전기차, 모든 창문 이중 접합 차음 유리로 되어 있고요. 그로 인해서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 상당히 조용합니다. 가속을 할 때도 그런 엔진에서 들려오는 엔진음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냥 외부에서 들어오는 약간의 소음, 이 정도 세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타 뭐 E클래스나 5시리즈 시승을 해봐도 이거보다 조용하진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숙성에 있어서는 누구나 타셔도 만족할 만한 정숙성이에요. 대신 이쪽
이 사이드미러, 어쩔 수 없이 사이드미러의 구조상 생길 수 있는 그런 풍절음은 약간씩 들어와요. 정말 약간씩. 대신 이게 거슬릴 만한 그 수준은 아닙니다. 이 조금만 타봐도 제 뭐 그랜저도 타보고 아이오닉5도 타보고 G80, GV80, 뭐 디젤 뭐 다 타봤습니다만 가장 조용해요. 이렇게 정숙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능동형 소음 제어 기술. 이게 뭐냐면 이 앞에 카메라, 전방 카메라와 내비게이션의 이 정보를 종합해서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음들의 반대 위상을 이 스피커로 쏴주는 거예요. 그래서 탑승자들이 느끼기에 정말 조용하다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인데, 기본적으로 방음도 훌륭하지만 이것 때문에 더욱 조용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승차감이 어떠냐. 이 차가 무거워짐으로 인해서 어쨌든 서스펜션 세팅도 따로 했을 거고, 이렇게 타보면 약간 탄탄한 느낌, 기존의 내연기관 G80보다는 탄탄해지긴 했습니다. 딱딱하다는 느낌이 아니라요, 탄탄하다라는 느낌이에요. 물침대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수 있는 그 탄탄함,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아직 젊은 나이기 때문에 물침대 같은 서스펜션 세팅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게 저는 더 멀미나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도로에서 가보면 잔진동은 정말 많이 걸러주고요, 지금까지 요철이 있는 구간들 부드럽게 넘어줍니다. 너무 좋네요. 약간 좀 젊은 감성을 원하신다, 약간 스포티한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거 실제로 타보시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로 바꿨고요. 이제 잠깐만 속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러워.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잠깐 한 거니까 눈 좀 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법정 속도를 지키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에버랜드인가 어디에 T-익스프레스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제일 빠른 속도로 가속을 해버리는 그런 게 큰 특징이었는데,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밀어주는 느낌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실제로 운전자가 느낄 때 너무 빠르다, 너무 빨라요. 지금 71.4 토크, 370마력이 기존 내연기관에서는 엄청 높은 스포츠카 정도의 성능, 그런 정도에서 나왔던 성능인데, 이 제네시스 G80에서 4.9초의 가속력은 이거는 좀 말이 안 돼요. 너무 빨라요. 무섭도록 빠릅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내연기관 370짜리 그런 거 좀 모자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영상 끄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다 못 써요. 이게 내연기관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다 못 씁니다. 300마력이 넘는 거 일반적으로 다 쓸 수가 없어요. 대신에 나는 언제든지 힘을 좀 뽑아낼 수 있다, 마음속에 안정감이 있는 거지, 운행하시는 내내 나는 이 출력에 거의 90%, 100%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은 많이 없다. 다만 출력이 워낙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급하게 가속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가서 끼어야 된다거나 혹은 급하게 내가 가속을 해서 차선을 변경해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시점에서는 상당히 여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전비는 측정하지 않을게요. 이 차량 시승차 돌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께서 서울에서 부산 가기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잠깐 서서 말씀드리는 건데, 뭐 이런 버튼 조작 편의성은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내연기관하고 구성이 똑같습니다. 물리 버튼으로 나와 있을 수 있는 거 다 물리 버튼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온도 조절도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돌리도록 되어 있어서 정말 빠르게 온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방향 바꾸는 버튼 터치, 열선 핸들이나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바로 직관적으로 운전자가 누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핸들의 버튼들도 여러분들 실제로 운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자인은 약간 럭비공 비스무리해 GV80의 럭비공만큼 이상하진 않지만 포스포크 잘 되어 있고, 이런 림 두께도 저는 손이 작아서 너무 두꺼우면 부담스럽더라고요. 약간 두툼한 것들이 이제 5 시리즈 이런 것들 타보면 이 림이 두툼합니다. 약간은 제 손 사이즈에 비해서는 부담스럽긴 한데, 제 손 사이즈가 일반 여성들 손 사이즈랑 똑같아요. 일반 성인의 손 사이즈를 생각해서 말씀드리면 적절하다, 약간은 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렇게 파지하는 부분들, 굴곡이 있어서 파지하기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브레이크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브레이크 성능을 보면 기존에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를 타게 되면 가장 크게 느꼈던 거, 브레이크의 이질감. 내연기관들은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하면 담력이 좀 바로 들어오는 느낌이잖아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들은 회생제동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담력이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컴포트 모드에서 이렇게 밟아보면 그런 이질감이 없어요. 기존의 하이브리드 차나 전기차에서 느꼈던 그 내연기관과의 그 이질감, 이게 없습니다. 신기하긴 해요. 지금 90km 정도인데 속도를 좀 줄여보면 이렇게 밟아보면 다 밟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건이 앞으로 쏠릴 정도로 그렇게 담력이 들어오고 속도도 상당히 잘 줄여줍니다. 정말 잘 세팅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 브레이크가 좀 더 보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 무게가 더 무거워졌기 때문에 브레이크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출시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회생제동 단계도
이 오른쪽 하단에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 패들 시프트 한 번씩 당기면 단계 늘어나고요, 오른쪽 패들 시프트 한 번씩 당기면 단계가 내려갑니다. 0단계는 상당히 부드럽게 탄력 주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회생제동을 보여주고, 3단계는 좀 여러분들이 거북하실 수가 있어요, 운전하실 때. 요거 정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회생 시스템. 회생 제동이란 차량 제동 시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 배터리를 충전하는 전기차의 핵심 기능입니다. 스마트 회생 시스템은 회생 제동 기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타력 주행 시 전방 레이더 센서를 활용하여 도로 경사, 운전자의 감속 성향, 전방 차량 및 과속 카메라에 따라 자동차가 스스로 회생 제동량을 결정하게 해주는 기능으로, 운전자는 불필요한 브레이크 조작과 가감속을 줄여 운전의 피로를 줄여주는 편의 기능입니다. 스마트 회생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어가 D단에 있는 상태에서 우측 패들 시프트를 1초가량 당겨줍니다. 올바르게 켜지면 계기판에 단계별로 표시되던 회생 제동량이 오토로 변하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회생 제동은 자동차가 10km 이상으로 주행하고 있으면서 도로의 경사 변화, 선행 차량과의 차간거리 변화, 선행 차량의 속도 변화가 있을 때에 작동하게 됩니다. 운전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회생제동의 강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EV 모드, 설정, 스마트 회생 시스템. 스마트 회생제동 강도에서 강한 감속, 보통 감속, 부드럽게 감속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행 차량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상태에서 타력 주행을 하고 있다면 회생제동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행 차량이 인식되면 흰색 번개 표시가 하늘색으로 활성화됩니다. 회생 제동 단계가 클수록 감속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또 단계가 클수록 회생 제동 에너지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운전자가 회생 제동 단계를 수동으로 조절하지 않더라도 상황에 맞는 회생 제동 단계를 적용하여 도로 흐름에 맞는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행 중 스마트 회생 시스템 기능 해제를 위해 우측 패들 시프트 레버를 1초 이상 당기면 오토 문구 대신 단계별 표시 등으로 전환되며 기능이 해제됩니다. 스마트 회생 시스템은 전방 레이더 센서를 활용합니다. 정확도 높은 사용을 위해 전방 센서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핸들 감각도 예전에는 정말 가벼웠어요. 지금은 그런 가벼운 핸들이 아니고 차량의 이런 거동을 직접 핸들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핸들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맨날 욕을 하시던 RMDPS 장착돼 있어요. 차선을 바꿔보면요, 예, 거동 능력 상당히 좋습니다. 급하게 틀으면 차가 기울어요. 서스펜션 타시겠죠. 차가 기울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틀면 한 번 더 기울고 바로 잡습니다, 가운데로. 그런 잔 흔들림 자체가 없어요. 좌우로 뒤뚱뒤뚱 하거나 막 위아래로 바운스 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400V, 800V 통합 충전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400V를 꽂으셔도 자동으로 차량에 알맞는 800V로 승합시켜서 충전을 해주는 시스템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00V 시스템이든 800V 시스템이든 어디에서든 이렇게 충전을 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또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게 뭐 옵션 뭐 넣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실 텐데, 내연기관하고 똑같이 넣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정말 귀찮으시면 파퓰러 패키지만 넣고 차량 구매하셔도 운전하시거나 하시는데 불편함 없어요. 솔라루프 이거 저는 뭐 추천 안 드려요. 오늘 한 얘기들을 종합해 보자면 고급 브랜드를 지향하는 만큼 신경을 많이 썼다는 느낌은 납니다. 기존의 내연기관에서도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은 확실히 받을 수가 있고요. 정숙성 뛰어나고요. 가속력 이만하면 여러분들 이거 모자랄 분이 많이 없어요.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차체 강성 이런 것들도 다 보강을 해서 나왔고 제값을 하는 차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나는 고급 전기차 한번 타보고 싶다. 전기차 탈 건데 남들이 뭐 3만 대 4만 대 예약한 아이오닉 5나 EV6 타기 싫다. 돈을 조금 더 쓰더라도 보조금 좀 덜 받더라도 나는 조금 고급진 차 한번 타보고 싶다. 1억이 넘지 않는 선에서. 그렇다면 한번 고려해 보세요. G80 전동화 모델, G80 전기차 시승을 마쳤는데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궁금증을 다 풀어드리진 못했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거나 유익했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중에 하나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길게 시승할 일이 있다면 그때 조금 더 세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